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2일 목요일 날 2시에 펼쳐지게 되는 중간고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고 집에 가서 풀어 오시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시면 치팅이 되겠습니다. 뭔가 하여간 위법이 되겠고요. 근데 어쨌든 코로나 시대 그 중간고사를 본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 집에 가셔서 이 문제를 보시고 문제를 열심히 푸셔가지고 마지막 뒤에 명시하고 있는 곳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엄수 부탁드리겠고요.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쉬어가는 페이지처럼 여태까지 숙제들 하신 거 위주로 저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크게 두 문제가 되겠고요. 1번, 2번 문제, 총 세 문제구나. 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각 짜투리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고요. 3번은 독립적으로 또 세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문제가 어떻게 보면 쉽고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서 시간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보시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하셔서 잘 풀어서 파워포인트에다가 스크립트 코드 같이 붙여서 파워포인트에 이유 잘 쓰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교 얘기를 해드릴 텐데 조교는 그 박종렬 학생이고요. 제가 연락처나 이런 부분들은 공지사항에다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생이고요. 예, 아마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본인한테는 얘기해놨기 때문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시키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첫 번째는 그 여러분들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배우고 넘어갑니다. 교과 과정 내에도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에 쓰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항상 있고요. 4학년 때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3학년 때는 그냥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이런 게 있나 보다. 역시 모르겠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책에서 책이란다. 강의록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는 L1 C1 더하기 L2 C12, y는 L1 S1 플러스 L2 S12 라고 하는 형태의 코사인과 코사인이 여기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각각은 세타1과 세타2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x는 x 세타1 세타2, y는 세타1 세타2라고 하는 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수가 두 개가 들어가고 출력은 하나로 나오는 경우, 변수가 두 개가 들어가고 또 출력은 하나로 나오는, 그런데 이게 연립방정식처럼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 미분을 하게 되면요,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얻어지는데, 미분의 개념, 여러분들이 토탈 딜리버티브라고 하는 것들을 1학년 때 배우시는 내용들에 해당하겠고요. 지금 3학년까지는 그래도 저한테 수학을 배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기 토탈 딜리버티브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x는 세타1하고 세타2, y는 세타1하고 세타2가 있을 때 왼쪽을 미분을 하면 dx, dy가 나오고요. 각각은 편미분, 그리고 d세타1, d세타, 편미분, d세타1, d세타2 이런 수식이 됩니다. 그래서 dx, dy를 왼쪽을 모아보고요. 오른쪽은 d세타1하고 d세타2를 모아보면 이와 같은 편미분 덩어리 행렬의 곱이 나타나고요. 얘는 벡터이고 얘도 벡터인데 가운데는 행렬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코비안 덩어리, 편미분 덩어리를 우리가 행렬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되겠고요. 수식으로는 간단하게 세타1, 세타2에 대해서 x, y를 편미분한 것 이렇게 써놓고 얘가 바로 자코비안 행렬이 되겠습니다. 이 3학년 때 자코비안 행렬에 대한 것들을 아주 많이 얘기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이번에 이 시험의 의도도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미분이라고 하는 거에 원래 의도대로 원래의 취지로 돌아가 보면요, y는 fx가 있을 때 얘를 편미분하면 f 프라임 파샬 y 오버 파샬 x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양쪽을 미분을 하면 dy 그리고 이 자신 미분하니까 편미분 하나 나오고 dx가 등장을 하죠. 여기 이게 다 깨졌는데요. 네모로 표시된 거는 바로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이 폰트가 깨졌네.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편미분한 거는 이 1차인 경우에만 dx분의 dy하고 같겠고요. 걔는 델타 x분의 델타 y다 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해서 여기 물결 표시를 써놨습니다. 얘네 두 개는 같지만 여기는 비슷하다라는 표현으로 물결 표시한 거고요. 자, 여기 전부 다 네모가 바로 이 세모 델타 차이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수식입니다. 그래서 미분의 정의는 무언가 델타 x, x가 되게 작은 굉장히 작은 숫자가 있고 그걸 만족하는 리미트 써가지고 이와 같이 수식으로 표현을 했죠. 델타 x 대신에 h라고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미분의 정의가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 h가 겁나 작아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h가 굉장히 작다면 여기 보시면은 델타 x는 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1보다 많이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등호 표시가 부등호 표시가 두 개가 있으면은 얘는 많이 작구나, 1보다 많이 작아서 0 근처에 있는 값이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면 델타 x분의 리미트가 없어지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해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원리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dx분의 dy는 델타 x분의 f x 더하기 델타 x 빼기 fx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식을 잘 가져다가 응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제대로 나오네요. 그러면 dx분의 dy가 1차인 경우에는 편미분하고 똑같게 되겠고, 편미분은 이와 같이 비슷할 것이야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대신해서 각도 세타1하고 세타2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q1이라고 표현했는데 세타1, 세타2가 조금만 증가를 한다면, 세타2도 조금만 증가를 한다면 그때의 포워드 키네마틱스의 결과는 무엇이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로 x는 fk 세타1 세타2입니다. 그러면 x, y로 나오겠지만 여기 벡터로 x라고 제가 써놨고요. 그래서 이 fk를 미분을 해보는데 우리가 미분을 하려고 하니까 손으로 미분을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시뮬레이터도 있고 하니까 무언가의 델타 형태로 얘들을 표현해서 비슷한 값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타1, 세타2를 델타 세타1, 세타2를 넣고 세타1은 델타 세타1만큼 더해주고요. 세타2도 델타 세타1만큼 더해줘서 원래 세타1, 2인 fk하고 두 개를 빼게 되면, 그러니까 앞서서 보시면은 델타 분의 fx 더하기 델타 빼기 fx를 했잖아요.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데 변수가 세타1, 세타2로 두 개로 늘어난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가 바로 자코비안 행렬하고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의 자코비안의 정의를 조금 변형을 해서 원래의 자코비안 정의를 가져와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dx는 j d세타라고 정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와 같이 델타 x는 자코비안 델타 세타로 바꿔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델타 x는 자코비안 곱하기 델타 세타 1, 2. 그래서 세타 델타 세타 1, 2가 곱해지니까 이게 사라지면서 위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남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포워드 키네마틱스가 있는 겁니다. 포워드 키네마틱스 얘가 있는데 현재 세타 1, 세타 2가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값을 약간만 흔들어 주겠다. 여기에 세타 2도 약간만 흔들어 줬을 때 x, y는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x는 L1, C1 더하기 L2, C1, 2인데 세타1은 세타1에다가 델타 세타1 아주 작은 각도를 더해주고요. 세타2도 세타2에다가 델타 세타2를 살짝 더해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x값이 뭔가가 살짝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x값이 살짝 변한 것과 원래의 x값 두 가지를 빼가지고 여기 지금 원래의 값, 원래의 fk, x하고 y가 나오겠죠. 여기는 세타1하고 세타2에다가 조금만 값을 추가해서 살짝, 예를 들면 30도면
30.001도만 추가해 가지고 30.001도로 요게 살짝 변한 다음에 두 가지 사이를 빼주면은 델타 X가 나오겠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상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에 델타 세타 1, 델타 세타 2를 더하면 얘가 뭔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차이가 바로 델타 X, 델타 Y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편한데 수식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포워드 키네마틱스가 있고 포워드 키네마틱스에 뭔가 원래 세타 1, 세타 2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델타 세타 1, 델타 세타 2라고 하는 작은 각도를 더해주고 거기에서 원래의 세타 1, 2인 녀석을 빼면 그게 바로 델타 X가 되더라. 그리고 이게 바로 자코비안의 의미하고 굉장히 유사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x는 j, d세타는 j는 완벽하게 미분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델타 세타에 해당하는 걸 자코비안에다 넣으면 델타 x가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자코비안을 안 구한 상태에서는 포워드 키네마틱스의 원래 값이 있고요. 거기에 각도를 살짝만 바꿔준 다음에 두 개를 빼게 되면 델타 x 성분이 나오는 겁니다. 이 간단한 논리를 한번 우리가 중간고사 기간에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델타 x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갑자기 이제 수식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이 프로블럼 1.1은 여기 스카라 예제가 되겠고요. 각도 30도, 여기 30도. 현재 위치가 있고요. 링크의 길이는 각각 5인 경우입니다. 바로 이 예제에 있는 것과 똑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의 현재 위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는 각도에다가 세타 1, 세타 2가 30도인데 델타 세타 1, 델타 세타 2를 0.1도만큼만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구해보시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겁나 쉽습니다. 그래서 XY 각각 구하신 다음에 각도를 0.1도씩 더해준 다음에 두 개를 빼보시면은 델타 X, 델타 Y가 나오는 거겠죠. 자, 그래서 1-1번은 쉽고요. 그 다음에는 자코비안 행렬은 수업 시간에도 배웠고요. 자코비안의 세타 1, 세타 2에 해당하는 30도를 실제로 대입을 해서 자코비안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2겠고요. 그리고서는 dx는 j, d 세타이기 때문에 d 세타 지금 보시면은 0.1도씩 넣었잖아요. 0.1, 0.1을 j 2분에서 구한 거하고 곱해서 dx 값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dx, dy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값과 앞서서 우리가 구한 1번에서 구한 델타 x, 델타 y를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이 얼마만큼 비슷한가, 그리고 이 값이 서로 비슷하게 되려면 델타 x, 델타 y하고 dx, dy 값이 완전히 같으려면 이 델타 세타 1이 또 델타 세타 2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한번 직관적으로 예제로서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숙제에 가깝지 사실 시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 자코비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한 거고요. dx는 자코비안 d 세타인데 이걸 우리가 대신해서 d 세타 1, d 세타 2를 델타 세타 1, 델타 세타 2로 해서 델타 x는 포워드 키네마틱스 세타 플러스 d 세타 빼기 포워드 키네마틱스 세타 해주면 델타 x, 델타 y 성분이 나온 겁니다. 요 값과 요 값이 얼마만큼의 관련이 있는지 요 부분을 명확하게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미니멈 델타 x, 델타 y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dx는 자코비안 d 세타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코비안은 세타 1과 세타 2에 뭔가 함수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행렬이거든요. 그래서 세타 1하고 세타 2의 값들이 다른 값들을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j는 원래
무언가 수치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세타1하고 세타2 값을 바꾸면 이 값들이 뭔가 다른 형태로 이와 같이 바뀌겠죠. 이 j 값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1-1번에서 여러분들은 델타 x, 델타 y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델타 x, 델타 y의 크기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벡터의 크기는 각각의 요소의 제곱 한 다음에 더하기 루트를 씌우는 것이 되겠고요. 그럼 이 델타 x 제곱이라고 하는 놈값, 크기를 벡터의 크기를 뜻하는 걸 놈이라고 부르잖아요. 놈, 여기 놈입니다. 그래서 이 델타 x 제곱이 어떨 때 미니멈 값이 나오는가를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타 1하고 세타 2의 값을 0도에서부터 90도 사이로 쫙 다 대입을 해보면서 델타 x 제곱이 가장 작은 것은 언제인가? 세타 1, 세타 2가 언제일 때 델타 x 제곱이 미니멈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도씩 저의 경우에는 변화를 시켰고요. 0도에서 90도 사이로 세타 1, 세타 2를 다 대입을 해서 그때 해당하는 델타 x, 델타 y를 구하고 걔들의 놈 값을 확인을 해서 미니멈 값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이번에는 보시면 오른쪽에 왼쪽 첫 번째 거는 세타 1이고요. 두 번째 거는 세타 2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있는 값들은 0.00068, 요 작은 값들은 0.0003, 뭐 이런 값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델타 x 제곱이 가장 작은 값을 찾아오시는 건데, 그게 지금 보시면은 0.0003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거 답이 하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델타 x 제곱이 미니멈인 경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세타 1, 2라고 하는 것이 이 미니멈을 만족하는 미니멈 오브 델타 x, 델타 y, 바로 이 놈값이 미니멈이 되게 하는 세타 1과 세타 2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개들을 조사를 하셔서 도대체 어떤 경우일 때 미니멈이 나오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면은 4학년 학생들은 오히려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로봇팔을 쭉 펼친 상태에서 각도가 델타 세타 1, 2만큼 움직이면 dy 성분이 많아요. dx 성분이 많아요. 델타 x는 되게 작고요. 델타 y는 되게 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팔을 쭉 펴고 있을 때요. 그리고 팔의 각도를 바꿈에 따라서 이 경우에 흔들어주면 델타 x, 델타 y 성분이 무언가 변화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델타 x와 델타 y의 각각의 제곱을 해서 더한 값이 가장 작은 곳이 어떤 세타 1, 세타 2일 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숙제 두 번째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코비안 행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분들은 이 숙제가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거고요. 자코비안 행렬을 이해를 못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코비안 행렬을 다시 한번 공부들을 하시고, 시간은 넉넉하니까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를 열심히 푸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숙제는 여기서 잠깐 끊었다. 세 번째 문제는 여기서 잠깐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